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맞죠? 그럼 선분의 길이의 값을 어떻게 구하죠? 네. 1-A를 하든 A-1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게 최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2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6인가? 그럼 대칭축이 누구죠? 다시 한 번요.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제일 작겠네요. 그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마이너스 2 대입한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A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답이네요. 또 세 개 지점에서 A, B, C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 3, 3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서관하고 각 학교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럼 세 점에 접혀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찾아야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축을 잡고 점의 좌표를 잡는 게 좋겠다. 쌤이 여기다가 지금 X축을 잡고 여기다 Y축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럼 B점 좌표가 누구죠? 1,0인가? C점은 0,3이고 A점 좌표는 마이너스 3,0이죠? 근데 도서관의 위치의 값을 선생님이 P라고 얘기하고 P점 좌표를 XY라고 지칭할게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AP 길이, BP 길이, CP 길이가 다 똑같았으면 좋겠거든.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AP, BP, CP의 값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여서 다 루트가 있을 거거든? 미리 제곱을 하면은 루트를 쓸 이유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AP 제곱의 값이 누구죠? 반속도가 너무 느려요. AP의 길이의 값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점하고 B점의 거리 구하고 있는데 9라고 얘기한 건 아마 쌤 생각엔 네가 여기 있는 걸 길이를 제곱해서 9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P점 좌표는 이게 P점이 아닙니다. 그럼 P가 알고 싶고요. P는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자, BP의 제곱의 값은 누구죠? CP의 제곱은요? 이제 이거 두 개 풀고 이거 두 개 풀어서 연립해서 XY가 누군지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둘 다 지웠고요. 왼쪽에 6X 플러스 9, 오른쪽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이항했더니 8X의 값이 마이너스 8이어서 X의 값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이거 연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지웠고요. 왼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남나?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왼쪽이 3이죠. 마이너스 6y를 이항해주면은 플러스 6y. 여기는 3의 값을 이항했던 6. y 값은 1이에요. 네가 찾는 점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값이 네가 찾는 점인 것 같아.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거리가 다 똑같나 봐. A까지 길이, B까지 길이, C까지 길이 다 똑같나 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거리가 몇인지 구하라고 하는 건가? P점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각 학교까지 거리의 값이 몇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겠죠? 뭐 AP를 구하든 BP를 구하든 다 똑같을 거라서 AP를 구해볼까? AP 길이의 값은 누구예요? X값 길이 뺐더니 2가 되고요. 2를 제곱한 값을 써야 되고요. Y끼리 뺀 값인 1을 제곱하면 되는 것 같아요. 루트 5가 길인 것 같습니다. 쌤 생각인데 너 지금 피타고라 정리 지금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아니야, 소연아. 너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를 여러 차례 풀면서 터득했어야 되는데? x1, y1이라는 점이랑 x2, y2라는 점이 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x값끼리 빼가지고 제곱할 거고요. y값끼리 빼서 제곱하는데 요게 지금 숙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2번으로 갔습니다. 32번은 x하고 y의 값에 대해서 다음 값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어진 녀석은 어서오세요. 첫 번째 주어진 거는 x-1의 완전제곱식하고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건 없던 1이 들어갔고 여기는 없던 3이 들어간 것 같아. 3을 제곱한 9. 1하고 9를 더한 10의 값은 여기 있네요. 10을 지금 여기에 1하고 9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건 당신이 해볼까요? 불러보세요. x 플러스 4의 제곱하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16하고 4의 값은 여기는 20의 값을 여기 16하고 4로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y라는 점이랑 1,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인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y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4, 2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문제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A점 좌표의 값은 1, 마이너스 3에 위치하고요. A점은 1, 마이너스 3이구나. A점 좌표의 값은 1, 마이너스 3이고요. B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4, 2입니다. 이 점을 P라고 지칭한다면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딘지 모릅니다. P라는 점이 이런 데 있으면 AP 길이 더하기 BP라는 길이는 이런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P점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P점이 이런 데 있으면 더 짧아지나요? 그럼 P점이 어디 있는 게 길이가 제일 짧을까? 지금 문제에 구한 길이는 AP 더하기 BP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P점 좌표의 값은 선분 AB라고 하는 선분 위에 임의의 점의 좌표가 P점이 되면은 AP 더하기 BP의 값은 제일 짧을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결국 이 값의 최소값은 AB 길이가 최소값일 것 같은데? P가 AB 사이 있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AB 길이 구해볼까? AB 길이 소연아 누구야? 루트 50이니까 5루트 2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해주 42번보다 앞에 있나요? 42번으로 갔습니다. 42번은 P점과 Q점에 대해서 PQ의 3등분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P 동그라미 Q라고 표현했고요. 그때 A, B, C 세 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 점의 좌표를 구해보라고 얘기하거든. 일단은 문제 얘기하는 거는 P점과 Q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3등분했을 때 3등분한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P점과 Q점을 내분한 점이야, 외분한 점이야, 소연아? 이 점의 좌표는 P점과 Q점을 내분한 거야, 외분한 거야? 네, 사이에 P점과 Q점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내분점이죠? 몇 대 몇 내분점이죠? 네, P에서는 1만큼, Q에서는 2만큼 떨어져 있는 PQ를 1대2로 내분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먼저 B하고 C의 값을 1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이거든? B, C의 값을 1대1로 내분할 때 영상 보고 공부하셨다고 얘기하셨죠? 이걸 1대1로 내분하고 싶습니다.
내분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소연아? 3분의 들었습니다. 6. 네, 6 플러스 6. 이제 y좌표 계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몇 대 몇 중에서 앞에 있는 녀석과 대각선으로 곱하는 걸 먼저 쓰고요. 나중에 이렇게 곱하는 걸 나중에 쓸 겁니다. 너 x좌표 구할 때 1하고 6을 곱해서 6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 2하고 3을 곱해서 6이라고 잘 했거든. 이제 y좌표 구할 차례죠?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거 먼저 쓸 겁니다. 누구죠? 네, 지금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또, 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을 더했습니다. 그럼 b하고 c의 내분점 좌표의 값은 3분의 10이니까 4,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건 a란 점이랑 이 점을 a점 좌표인 3, 마이너스라고 방금 전에 구한 이 4, 마이너스라는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또 1대2 내분점만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분점 좌표가 누군데? 소연아 생각을 멈추지 않고 빨리빨리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x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몇 대 몇 중에 앞에 있는 녀석과 대각선으로 곱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곱한 거 쓸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기가 이어가지고 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거는 완벽하게 해냈었는데 왜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집중하지 않거나 다시 정신 차려서 똑바로 얘기하세요. 누구라고요? 지금 x좌표를 구했습니다. 이제 y좌표로 넘어갑니다. 누구죠 분자에? 네, 정신 차려니까 바로 나오네. 앞에 건 지금 3분의 10인 것 같고요. 뒤에 건 지금 3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풀어드릴 게 몇 번인가요? '소연이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합시다. 62번이요. 해주 그 앞에 있나요, 없나요? 57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57번은 A점, B점, C점이 있는데 각의 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거든? 그때 삼각형의 무경심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무경심? 그럼 K값을 알면 무경심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일단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무경심의 값을 쌤의 무경심은 보통 알파벳 G를 사용하니까 무경심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3분의 X좌표는 구할 수 있겠다. 3분의 3. Y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요. K만 알면 끝나는 건가요? 그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직각인 걸 사용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상황이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변이 더 긴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각 B라고 하는 각이 9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되겠네.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의 값이 AC 제곱인가요? 이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하고 나면 K를 대입한 무경심을 구하세요라는 얘기겠네. 그럼 선분 AB의 제곱의 값을 구하려고요. BC의 길이값을 구하려고요. 1은 K 제곱. 그 다음 AC 구하려고요. 왼쪽에 있는 K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K제곱은 지워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항했습니다. 13을 이항하려고요. 따라서 K값은 6인가요?
6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게심 좌표가 앞에 거는 3분의 2, y좌표는 6을 대입했더니 또 풀어야 될 거는 62번 전에 또 있나요? 62번으로 가겠습니다. 62번은 세점 좌표를 꼭지점으로 삼각형에서 각 B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이 AC하고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를 D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소연은 한 번도 안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우진 않고 영상 보고 한 다음에 숙제 가지고 왔잖아. 그런데 해주는 62번을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62번은 모든 학교가 시험에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이 시험에 꼭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선생님이 사실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리려고 하는데 각 B를 2등분했다고 얘기했나? A점 좌표는 마이너스 2,3이고 B점 좌표의 값은 6,9라고 얘기하고 C점 좌표의 값은 10,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좌표 평면상에다 그린 게 아니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점의 좌표 아무데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각 B라는 각을 2등분하라고 얘기했니? 가운데 있는 선이 각을 2등분한 선입니다. 각의 2등분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을 2등분했을 때 외각을 2등분하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내각을 2등분하는 거 훨씬 많이 풀잖아. 각의 2등분선이 있으면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가 여기 대 여기인 거 혹시 소연이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해.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건 이 점이 필요해. 그럼 저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몇 대 몇인지 알아야지 그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여기도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내분점으로 D점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선분의 AB 길이를 소연이가 얘기해 볼까요? 소연아, 그럴 때 머리를 사용하는 게 속도가 너무 느리면 잘할 수가 없어, 수학을. 긴장을 하고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산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50 더하기 50은 빨리 했는데 지금 머리를 쉬면서 하고 있잖아. AB의 길이가 누구예요? 루트.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 빼가지고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하지 않고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했어. 64. 왜 또 빼기가 나와? 64 더하기 90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6의 제곱? 64 더하기 36이어서 루트 100이어서 10이네요. 소연아, 여기 길이도 구해볼까요? 여기 길이가 누구죠? 루트. 너 지금 앞에 건 빼가지고 제곱해서 16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뒤에 건 빼가지고 제곱하지 않고 3이라고 해서 19라고 얘기하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실수는 초등학생만 합니다. 25여서 5라고요? 여기 길이의 값은 2대1이겠네요? 저기 위에가 2대1이니까요? 소연아, 선생님 당부하는 데 있잖아. 방금 전처럼 실수가 매번 할 때, 계산할 때마다 실수가 반복되면 안 돼. 단순산수 하는 거예요, 지금. 사칙연산. 집중하세요. 자, A점하고 C점의 값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내분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2대1이라고 하는 걸 더했고요. 이번엔 분자의 값을 계산할 건데 먼저 이거랑 곱한 걸 먼저 쓸 거죠? 첫 번째가 곱해서 20, 두 번째가 마이너스 2를 더했죠? 두 번째는 y좌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연이 된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D점 좌표 AB 값에 나오는 걸 구하려고 하는데 3분의 18이니까 6, 3분의 15니까 5 앞에서 뒤에 걸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펼게 몇 번이죠? 질문 빨리빨리 합시다. 78번보다 앞에 있으면 소연이 얘기해주세요. 78번으로 왔습니다. 78번이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A좌표는 3,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고 AB의 중점 좌표값은 4,2 무게중 좌표의 값은 또 숫자로 줬어. 그럼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녀석의 값이 뭘 준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A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인데
AB의 중점 좌표가 있대? 여기 AB의 중점 좌표의 값을 4,2라고 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B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1로 나눠준 게 4,2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누구란 얘기야? 그때 무균심 좌표를 줬는데? 그럼 X좌표 3개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준 게 3분의 4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A, B, C라는 녀석 X좌표를 다 더해준 녀석의 값이 4가 나와야 되는 건가?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4예요? 이게 3분의 6이라는 얘기잖아. 3분의 6. Y좌표 3개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눠준 게 3분의 6이라며. Y좌표 3개 더한 게 6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4,2가 되겠네요? 그때 우리는 BC의 값을 2대1로 내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BC의 값만 2대1로 내분하세요. 내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X좌표 구했습니다. 해주 얘기하세요. Y좌표는요? 그때 AB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두 개 이 상태로 더할까? 3분의 더했더니 네, 그래서 답이 3분의 7이네요.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3번. 73번이 아까 전 78번 앞에 모르고 물어봤을 때 이게 아니잖아. 40번. 싸다고 돼 있냐나. 자, 포물선 있는데 포물선하고 직선이 있고요. 포물선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소연이 맞췄어? 근데 모르는 거 없다고 했잖아. 아, 몰랐는데 틀렸는데 그 답지 보고 알게 됐어? 네. 자, P점과 Q점은 교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PQ의 중점 좌표가 지금 M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PQ의 선분의 길이가 필요한데 요만큼 길이의 값 1이라고 얘기한 거니? 그러면 M점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M점 좌표 누군지 알고 있니 너? 1,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직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점의 좌표 아니야? 1번. 너 왜 2분의 3 구하는데 이렇게 막 한 템포, 두 템포 쉰 다음에 나중에서야 생각을 해? 저학년 때부터 수백 번 했는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1을 갖다 대입해서 2분의 3이라고요? 근데 왜 시간차가 왜 필요해요? 더 몰입해요. M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PQ의 길이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 PQ의 길이값 어떻게 구하지? M점만 알고 있는데 M점 중점이잖아. 그렇다면 난 P점과 Q점을 누군지 몰라. P점과 Q점이 누군지 모르는데 P점과 Q점의 중점은 알고 있어. 그럼 가정해볼까? P점의 좌표의 값을 알파라고 놔볼까?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으려고 선생님이 직선 위점이니까. Q점의 좌표의 값은 베타, 2분의 1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AX의 제곱의 값이랑 2분의 1 X 플러스 1의 값을 같다고 놓았을 때 근이 누구란 얘기죠? 그럼 소연이가 얘기해봐요.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구예요? 그럼 해주가 다시 얘기해봐요. 이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희 둘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무수히 많은 수백 번 넘는 횟수 동안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 계산하고 오래 걸려서 해줘. 두 번째, 두 식을 같다고 놨을 때는 그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은 나하고도 수업하면서 많이 들었어. 해주 너. 두 식을 같다고 놓은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라고. 교점의 x좌표 지금 누구야?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적었어 지금? 알파 베타라고 잡은 거 아니야.
저학년 때부터 수십 번 한다고 수백 번, 1000번 넘었을지도 몰라. 나하고도 100번 넘게 했어, 지금. 두 식을 갖다고 놨을 때 교점의 x좌표와 방정식의 근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식을 갖다고 놨을 때 그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두 식을 갖다고 놨을 때 그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누군지 압니다. 이게 누구예요? 중점의 x좌표의 값 1이니까 이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사용하려고요. 양변의 2배 한 다음에 선생님 이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변의 2배 한 다음에 이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근의 합의값이 누구예요? 두근 합의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이죠? 그 값이 지금 2란 얘기 같은데?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야? 양변에 2a를 곱하면 4a가 되거든? a가 누구예요? a가 4분의 1이었을 때 내가 필요한 건 pq 두 점 사이의 길이인 거죠? 그럼 a 값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2차원식의 근을 구할 수 있지 않나? a한테 4분의 1 대입하려고요. a한테 4분의 1 대입했더니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0이고 2배 해야 되나? 인수분해 안 되니?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가 까다롭네. 근과계수 관계를 사용해야 되나?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겠습니다. PQ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의 제곱인가요? 그럼 앞에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뒤에 건 2분의 1을 빼서 제곱해주면은 4분의 1인가? 앞에 건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요. 뒤에 건 4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거든. 1하고 4분의 1 더했습니다.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선생님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 두근의 합의값이 누구라고요? 두근의 고백값은 누구라고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거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럼 20을 대입했더니 루트 25니? 답이 5가 답인가요? 방정식, 2차 방정식 근과계수 연결을 사용했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0번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네. 해주 80번 전에 있어요? 없어요? 79번. 그럼 말을 하죠. 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좌표가 있습니다. 세 점은 A점만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이등분선이 AC랑 만나 생기는 점이 중점이라고? 각 B를 이등분하는 선이 중점과 만나?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을 이등분했다고? 야, 그럼 여기 대 여기가 여기 대 여기인 거 아니야?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근데 여기 1대1이라며. 그럼 AB 길이의 값이랑 BC 길이는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BC 길이는 몇인데? 그럼 BC 길이가 4가 되면은 AB 길이도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AB 길이가 누군데? 그 A가 누군데요? (80번으로) 갔습니다. 80번 문제가 오른쪽에 주인은 북쪽으로 110km만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윤선은 원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출발해가지고 주인은 남쪽으로 8km, 시속 8km, 윤서는 동쪽으로 시속 6km를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t 시간 뒤에는 t 시간이 경과하면은 주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서 시속 8로 밑으로 가? 남쪽으로? 그럼 시속 8로 밑으로 가면 나중에 주인은 어디쯤에 있을까? t시간 뒤에? 선생님이 여기를 x축, y축으로 잡았습니다. 주위에 나중에 t시간 후에 위치가 뭔지 알겠어요?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8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주인은 원래는 0,10에 있었는데 1시간 뒤에 8만큼 내려오고 또 2시간 지나면 또 한 번 더 8만큼 내려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t시간 후에는 뭐라고 쓸 거야? 소연아? 저 8t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1시간이 지나면 8을 한 번 빼주고요. 2시간이 지나면 8을 두 번 빼주고요. t시간이 지나면 8t번 빼야 되겠다. t번 빼야 되겠다, 8을. 이해되세요? 윤서라는 사람은 지금 동쪽으로 6km 시속 6으로 간다고?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그럼 윤서의 위치는 뭐가 될 것 같아? t시간 후에? 네, 6t,0이 될 겁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둘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았을 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둘 사이의 거리 자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지?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뭔데요? 왜 물어볼 때마다 머리를 한 템포 쉬면서 생각을 해? 뇌를 계속 사용해야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x값끼리 빼가지고 제곱하고 y값끼리 빼서 제곱해야 되거든. x값끼리 빼서 제곱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거든, 소연아. 네, 그걸 산수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산수할게요. 자, 제곱했습니다. 제곱했더니 100t의 제곱, 마이너스 160t, 플러스 100입니다.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대칭축이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소연아 대칭축이 누군지 알겠니? 맞습니다. 그래서 5분의 4의 값을 대입할 겁니다. 그게 최소값입니다. 지금은 t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5분의 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25분의 16이니까 약분하고 4배 했더니 64, 5로 나누기 했더니 80, 80하고 4 곱했습니다. 이상한데? 25분의 16, 4, 5, 84, 왜 음수가 나오지? 왜 느낌이 내가 지금 싸하지? 25분의 16, 4, 64, 5로 약분했더니 미쳤구나. 2로 약분해서 82, 5로 약분했을 때 몇이야? 32냐? 32에 4배 했더니 128? 그럼 36, 6이 되나?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소연이 86번보다 앞에는요. 86번으로 갔습니다. 86번 문제는 A점, B점, C점을 꼭 지르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AC라고 하는 길이와 AD라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D점을 AB 위에 잡았고요. A점을 지나면서 선분 DC의 평행한 직선이 A점 지나면서 DC의 평행한 직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P점입니다. 그랬을 때 P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B 길이가 똑같다고? 아니, AC 길이하고 AD 길이가 똑같아? A점 좌표의 값은 0,3, C점 좌표의 값은 4,0. 그럼 AC 사이 길이가 몇이야? 네, 16 더하기 9여서 루트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니까 5가 되죠? 그럼 여기 길이 값도 5란 얘기네? 그런데 AB 길이가 몇인데? 루트 25 더하기 144? 169? 13. 그럼 여기 길이는 AB 전체 길이가 13이니까 BD의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평행했을 때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P점 좌표가 필요하고요. B점은 알고 있습니다. C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8대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B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고 C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두 점은 알고 있는 점이고 그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그게 몇 대 몇이야? 여기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13대 5인 거니? 여기가 평행선이면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평행선이었을 때 여기가 13대 5면은 여기도 13대 5라고 배우거든. 그래서 우리는 13대 5 내분점 구하는 거야? 외분점 구하는 거야? 네, BC의 바깥쪽에 있는 점이죠? B점 좌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란 점이랑 C점 좌표 4,0이라는 점에 대해서 13대 5만큼 떨어져 있는 외분점 좌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연이가 해볼까? 소연아 외분점 어떻게 구하지? 외분점을 구할 때는 몇 대 몇을 빼서 구합니다. 근데 분자는 그 앞에 수식 문제 외분점 문제가 있었을 건데 다 풀었잖아요. 분자가 누구죠? 이거랑 곱하는 걸 항상 먼저 할 거죠. 13하고 곱한 녀석의 값이 52? 근데 내분점은 더했었는데 외분점은 뺄 겁니다.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5인가요? y좌표 계산하고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때 P점 좌표의 값이 지금 앞에 게 8분의 77이야? 숫자 지저분하네. 뒤에 녀석의 값은 8분의 45고 A에서 B를 빼라는데 앞에서 뒤에 거 뺐습니다. 그럼 8분의 몇이냐? 8분의 답이 4가 답이라고? 또 풀어야 될 거 이게 뭘까요? 여기까지 숙제였죠? 소연이 숙제할 때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아. 영상 보고 딴 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려니까. 자, 이제 함수 파트 개념센 수학에서 질문 있나요? 개념센 질문이 없어? 그럼 문제 입선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천삼십삼 1033번. 소연이는 수학을 잘하려면은
수학을 공부할 동안은 집중해서 머리를 계속 활용해야 돼요. 공부를 가장 못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머리를 쓰고 쉬고 머리를 쓰고 쉬고 자꾸 뇌를 쉬면은 공부를 잘하기 힘들어요. 33. 33번 문제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했던 문제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1차 함수였을 때와 2차 함수였을 때 풀이가 좀 다른데 이건 1차 함수인가요? 절대값만 가지고 있지 1차 함수입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KX 플러스 X x가 1보다 작을 때가 누구야? K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푼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개념수에 거의 유사한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푼다고요? 플러스 1보다 오른쪽에서 길게 양수면 왼쪽에서도 길게 양수해야 돼요. 플러스 1보다 오른쪽에서 길게 음수면 왼쪽도 길게 음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점 계수 하나씩이어서 1대1 대응입니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거든. 그 두 기울기 값을 어떻게 했죠? 양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 음수기 때문에 기울기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풉니다. 이 문제 유형은 기울기의 고백값이 0보다 크다입니다.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의 값은 1보다 크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4번으로 들었습니다. 34번은 다음 함수의 값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함수의 역함수한테 11을 대입하고 그 결과값을 또 역함수에 또 대입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x축의 평행함수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하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잖아. 어떤 조건이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어야 되잖아.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이 조건이 x축에 평행한 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 하나가 있다는 조건이거든. 한 개의 조건이 더 있었잖아. 뭐가 있었죠? 네,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지 1대1 대응인 거죠. 지금은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가 됐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공역은 누구야? 뭐라고 써있어? 문제 공역이 누구래? 네, 공역이 설명이 안 나왔네요. 정의만 실수 전체 정의가 된다고 얘기했고 공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러면 설명이 없으면 공역은 항상 모든 실수라고요? 그럼 당연히 치역도 뭐가 나와야 돼?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함수값들의 모임이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일단은 그림을 갖다 그릴 수 있는 거는 3보다 오른쪽은 그릴 수 있습니다. 3 대입한 게 8이냐? 3보다 커할 때는 3,8에서 기울기가 3인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라서 끝없이 올라가면은 엄청 큰 값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 y값이. 하지만 이건 기울기가 1인가? 기울기 1인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은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이렇게 그리면은 치역의 값이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치역이고 이 값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치역일 거 아니야. 엄청 큰 값까지 엄청 작은 것까지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값이 없잖아. 이 함수한테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 중에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 모든 실수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모든 실수가 안 되네. 그럼 나의 바램은 이렇게 빈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빈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빈 부분이 없이 X축의 평행관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도 하나 나오려면 3,8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모든 실수의 값으로 다 가지는 것 같은데 빈 데가 없이? 끝없이 올라오고 끝없이 내려갈 거라서 X축의 평행관선 연결했을 때 교점 계수 하나씩 있는 거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A가 누구라고요? 네, A가 5가 돼야지 3대입에서 8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림이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 값이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A는 지금 5입니다. 역함수한테 11을 대입하래. 그럼 11의 값은 뭘 대입하면 11이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대입하면 11 나와? 함수한테 4를 대입하면 11 나와요? 그럼 역함수한테 11을 대입했더니 4가 나오겠네? 그럼 다시 4를 또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뭘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뭘 대입해서 4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4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1047번. 1047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47번으로 왔습니다. 47번 문제는 함수한테 1을 갖다 대입하세요. 1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x한테 1 대입하려고. g의 역함수 서클 f의 역함수 서클 h x한테 1 대입했습니다. 나는 지금 밑줄 친 값이 궁금한 거죠? 근데 f1의 값은 누군지 알아요?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요 값은 f 서클 g의 역함수에 각각 역함수를 달아준 다음에 순서 바꿔놓은 거니? 밑줄의 값 이거랑 똑같네요. 그 역함수한테 H7이라고 하는 걸 대입했더니 그 결과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구만. 그렇다고 한다면 역함수한테 H를 대입해서 2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함수한테는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은 H7이 나오겠네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G한테 2 대입한 값이 누구래? F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구야?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4란 얘기네요. 지금 설명한 게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5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주 그 앞에 있나요? 5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5번에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A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물선하고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역함수를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포물선하고 누가 두 점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 지금?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하고 누구의 교점과 똑같다고요? y는 x의 교점과 똑같다고요? 나의 바램은 요게 교점이 두 점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교점이 두 점이 되도록 하는 a가 필요해요. 한 녀석은 y는 x라는 선이에요. 나의 바램은 y는 x라는 선이랑 포물선이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보다 오른쪽에서 교점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일보다 오른쪽에서 교점이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대칭 추기값이 누구죠? 그럼 대칭 추기값이 1 나오는 포물선은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잘 그렸어야 되네.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대칭 추기값이 1인 녀석을 1보다 오른쪽만 그렸나요? 여기 1에 등호 있니?
또 다시 그려야 돼. 자, 이게 교점을 지금 이렇게 그리면은 교점이 몇 개야? 네. 계속 교점이 하나인가? 언제 처음으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두 개인가? 교점 여전히 두 개지. 접합 교점이 몇 개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때 교점이 두 개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 순간에 A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순간에 A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순간은 요점 좌표가 누구죠? 1,5. 그럼 1대 2 했을 때 이것도 일러 와야 되겠네. 그러한 A가 누구예요? 1대 2에서 일러 오는 A는 2인가요? 1,1을 대입하면 A는 2인가요? 된 거 맞죠, 지금?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A가 점점점 커졌으면 좋겠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커지는 건 괜찮은데 언제까지 되냐면 접하기 전까지만 교점이 두 개입니다. 접할 때는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럼 접하는 순간에 A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의 바램은 지금 이거야. A라고 하는 수의 값은 A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데 접할 때 A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접할 때 A가 필요합니다. 그럼 접할 때 A는 어떻게 구해? 접할 때 A의 값은 어떻게 구해? 두 식을 갖다 오는 2차 방정식이 접할 때는 판별식 0인가요? 두 식을 갖다 놓으면 2항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인 것도 아시죠? 이거의 판별식에 빵 나오는 A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A가 누구예요? 이럴 때 교점은 개수가 원래 함수 역함수 만난 교점은 두 개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56번이라고 하셨습니다. fx의 역함수, 원래 함수와 역함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점선으로 그린 녀석의 값은 y는 x를 그렸습니다. fx를 그리려고 합니다. 0보다 왼쪽은 기울기 2라고 얘기했니? 훨씬 더 가파르게 그렸어야 돼. 아이고야. 여기선 기울기가 2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선 기울기 값 2분의 1이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 y축 값만한 점은 9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fx야. 역함수의 값은 요게 역함수인 것 같거든? 대칭한 거? 대칭한 것처럼 왜 안 보이냐? 지금 이해 된 거 맞니? 그런데 여기 둘러싸인 원래 함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약간 사각형같이 생긴 걸 보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대칭했으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여기 지금 색칠한 녀석과 여기 넓이는 똑같은 건가? 그럼 여기 넓이만 구해 두 배 하면 답이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이 점 좌표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점도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점을 구하고 싶거든? 여기가 2x 플러스 9였단 말이야. 이 점을 구하려면은 2x 플러스 9하고 x랑 똑같다고 놔야지 근을 구할 수 있죠? 근이 누구죠? 마이너스. x좌표 마이너스 9인데 y좌표는 누구야?
이번에는 이 점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이 점 좌표는 지금 2분의 x 플러스 9하고 만나 생긴 교점이거든? 지금 교점이 누구죠? 제발 중학교 1학년들도 1초면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빨리 합시다. 누구라고요? 아, 혜주야, 그러지 말자. 되신 거 맞나요? 자, 여기 세로로 선생님이 표현한 부분이 있어. 세로로 표현한 건 삼각형이죠. 여기를 밑변이라고 하려고요. 밑변값 몇이에요? 밑변은 9입니다. 높이의 값은 누구야? 밑변도 9, 높이도 9. 넓이는 2분의 81이네? 이제 여기는 이 가로로 표현한 거 있잖아. 이 부분 넓이 구하려는 중이거든? 밑변은 9라고 할게요. 높이의 값은 누구예요? 그럼 넓이의 값은 81인가? 그럼 색채한 부분의 넓이의 값은 2분의 81 더하기 81인 거네. 거기다 지금 2배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81 더하기 162? 그러면 243이 답인가? 또 풀어야 될 거는? 1064번이라고 질문 받았습니다. 소연이는요? 그 전에 없어요? 1064번은 이건 좀 어려운 문제 같다. 이거는 다음 생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더 영리해지면 합시다. 이거 아주 어렵거든? 이건 버리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66번으로 갔습니다. 66번 할 수 행렬로 바꿔서 풀라고 얘기하네. 1학기 행렬 소연이 배워서 기억하고 있나요? 행렬 안 배웠어 학교에서? 자,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x라는 집합은 012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진 집합입니다. 012에서 012로 화살표를 보내는 함수 세 가지나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f1x의 값은 무엇을 대입하든지 012 중에 뭘 대입해도 1밖에 안 나옵니다. f1이라는 함수는 012 중에 뭘 대입해도 0밖에 안 나옵니다. f3의 값은 0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1 나옵니다. 그런 함수가 있는데 a라는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인데 2차 정사각 행렬은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로 구성된 행렬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i하고 j가 똑같았을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요거 두 가지 숫자가 똑같은 1, 2 똑같은 거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A11 같은 경우는 F1 서클 F2 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F2한테 1 대입하면 0인 것 같은데? F1의 값은 0 대입하면 1인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숫자가 1인 거를 확인하세요. 2행 2열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위에다 대입할 건데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i한테 2 대입해서 이렇게 하라고요? F3한테 2 대입했더니 1, 다시 F2한테 1 대입했더니 0. 그래서 이거는 0인가 봅니다. 이제 1행 2열의 숫자를 구하는 중인데요. i하고 j가 다릅니다. i는 1, j가 2입니다. i한테 1 대입해서 f2, i한테 1 대입해서 f1, j한테 2 대입했습니다. f한테 2 대입한 녀석의 값은 1, 다시 1 대입했더니 0? 이제 2행 1열의 숫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i한테 2, i한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j한테는 1 대입했습니다. f2한테 1 대입했더니 0입니다. f3한테 0 대입했더니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100번 곱한 녀석의 값은
성분들이 누군지 구한 다음에 그 성분들을 다 구하세요. 다 더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성분의 합액값은 2입니다. 자, 먼저 두 번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가 곱하기 하는 건 1010이라는 녀석의 값을 두 번 곱하기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곱하는 거는 1행과 1열을 곱해서 누구죠? 1. 그 다음은 1행과 2열 곱한 게 1행 2열의 숫자입니다. 누구죠? 그 다음이 누구죠? 느낌이 오네? 무조건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이 녀석의 값은 A만 나오나 봐. 그래서 100번 곱하든 몇 번 곱하든 A만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성분의 합액값은 답이 그냥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번이죠? 70번. 70번 전에 있으면 소연이 얘기하세요. 자, 70번으로 왔습니다. 70번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숫자를 갖다 그냥 대충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 같은데? 아, A가 누군지 몰라서 망설여지는 거구나? A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지금 숫자를 대입할 때 좀 망설여지네? 자, 먼저 F1 값이 누구야? A 1 플러스 그럼 1 플러스 A면 A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A보다 큰가요? A보다 크면 밑에다 대입하라며. 밑에다 대입했더니 지한테 4를 대입하라고 하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한테 4를 대입을 못해. 4가 A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큰일 났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A라는 값이 만약에 4보다 크다고 한다면 A가 4보다 같은 게 아니지. 4를 갖다 대입하는데 위에다 대입할지 아래다 대입할지 모르는 거잖아. A가 4보다 클 때? A가 A가 4면은 4는 밑에 해당하는 거고 A가 5면은 4는 위에 해당하는 거지. 등호를 빼자. A가 4보다 큰 숫자면 A가 4보다 큰 숫자면 4는 무조건 A보다 작은 거지. 그때는 여기다 지금 4를 대입해야 되겠구나. 여기다 4를 대입했더니 그럼 2의 값을 F한테 대입하라고 F한테 2 대입했더니 그 값이 57 나오는 A 값을 구해보려고요. 전개했더니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이니까 2항 했더니 마이너스 54. 인수분해 생략. A의 값은 마이너스 9 또는 6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4보다 큰 게 누구야? 두 번째는 A라고 하는 게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A가 4여도 이 4라는 숫자는 밑에 있죠. A가 3이어도 4라는 숫자는 밑에 거죠. A가 2여도 4는 밑에 거죠. 자, 앞에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값은 똑같은데요. 언제나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4를 어디다 대입하라고 지금? 밑에다 대입하라고요? 밑에다 대입했더니 16인가? F한테 16을 대입했더니 A제곱 플러스 3A 얘가 17이니까 마이너스 40? 그럼 빵 나온 게 누구예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 두 개 값을 더한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제곱해가지고 10배 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필요에 의해서 범위를 쪼개는 게 요게 문제 풀 때 익숙해지거나 새롭게 당신들이 못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5번이라고 들었어요. 해주 그 앞에. 75번.
7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2번은 다음에 있는 함수는 0부터 3까지 주어진 fx의 그림입니다. 이 fx의 그림을 가지고 두 번 합성한 그림을 그리시고요. 두 번 합성한 그림하고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변할 수 있는 직선이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기울기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합성함수 그리시고요. 0,1이라는 점을 꼭 지나는 직선도 그리세요. 그게 교점이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서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F한테 0 대입하면 3인가? 다시 3을 대입하면 그러면 합성함수는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지금? 그렇죠. 0,2죠. 처음에 0 대입하면 3이었고 다시 3을 갖다 대입한 게 2였나요? 그러니까 점에 잡힌 0,2라는 점을 찍어야 돼요. 자, 0,2다 점을 찍었습니다. 1도 대입해볼까? 1 대입한 게 누구죠? 0 대입하면 누구죠? 그 점은 누구라고요? 이번엔 3을 대입하려고요. 3 대입했던 2 다시 2 대입하면은 여기가 두 칸 갔을 때 두 칸 가는 거라서 기울기 1인 것 같은데? 이 점이 누구야? 중점이니까 2,1일까? 그러면 점 뭐 찍으라고요? 중간에 있는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치? 중간의 점을 좀 알고 싶은데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우리가 이 함수 fx를 같은 f한테 집어넣을 때 f라는 녀석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다른 함수한테 집어넣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돼. 함수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해. 근데 여기는 2라고? 여기가 누굴까? 여기가 1대 3이 돼야 되거든. 여기가 높이의 값이 지금 1대 3이거든. 자, 여기 3분의 2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더 확인하면 될 것 같아. 3분의 1을 대입했더니 뭐 나와? 다시 1 대입하면 누구야? 3분의 2,0을 점을 찍어야 돼. 그 다음이 2 대입한 게 누구죠? 1 대입하면 다시 0인가요? 그럼 2,0을 찍어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이제 필요한 점은 다 찍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막 범위를 나눠가지고 대입하고 뭐 함수값 비교하고 막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점만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지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지 그 생각을 못하면 점도 못 찍어. 자, 딱 필요한 점만 찍었고요. 이제 상황은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합성한 그림은 요것들을 연결한 게 두 번 합성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램은 항상 0,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죠.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K는 빵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0,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꼭 이 점만 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을 지나면은 교점이 몇 개야? 네, 3개면 안 되잖아. 또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몇 개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4개, 그런데 4개네? 근데 0,1도 지나고 3,1도 지나면 기울기 몇인데?
0,1과 3,1을 지나는 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 0이죠. x는 3만큼 커졌는데 y는 안 커졌으니까 기울기 0이죠? 근데 기울기 0이면 안 된다. 이거 빼라며, 이거.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때만 선생님 생각에는 교점이 4개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k의 값은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 같고 이때보단 커야 되겠네? 이때 기울기가 누구지? 0,1도 지나고 2,0도 지나니까 기울기 누구예요? 네, 두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한 칸 내려갔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인데요. b에서 a 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1로 답을 쓰래.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1주 그 앞에 75번으로 갔습니다. 75번 하지 말자. 75번은 안 합니다. 머리가 더 영리해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해주는요. 78번으로 갔습니다. 78번은 포물선을 y축 오른쪽만 그리세요. 그리고 그 포물선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이 a점입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니까 0대 2반 0, 마이너스 2가 a점 좌표인가? 그런데 역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b점이라고? 역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함수 f가 0대 2반 마이너스 나오니까 역함수는 마이너스 4반 0이 나와요? 이게 x절편이네요? 그런데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세 점이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알지 않니? 여기가 y는 x라고 하는 선입니다. 포물선이 지금 이런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A점 좌표에서 아래로 불러긴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이게 fx입니다. 그걸 대칭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0에서 B점 좌표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이렇게 포물선을 대칭한 겁니다. 둘은 y는 x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점 좌표 C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C점 좌표가 필요한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역함수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fx하고 같다고 나요? 그래서 이거랑 y는 x랑 똑같다고 났습니다. 이거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가요? 근데 1보다 큰 것 중에서만 답을 찾는 것 같은데? 0보다 큰 것 중에? 근의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시점이 누구예요? 교점의 x좌표가 2니까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삼각형은 지금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시점 좌표의 값이 하나가 2,2라고? 그럼 세 점 좌표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해주야?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어야 되는데 한 점이 원점, 또 다른 점이 x1, y1, 또 다른 점은 x2, y2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점이 원점이고 나머지 두 개가 원점이 아니지?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해줘야? 듣고 있습니다. 바깥쪽끼리 곱한 것과 안쪽끼리 곱한 거를 빼기만 됩니다. 바깥쪽끼리 곱한 거하고 안쪽끼리 곱한 녀석의 차이값을 절대값 쓰겠습니다. 이게 정과좌표에서 배우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원점이 없잖아. 원점이 없으니까 이 삼각형을
좀 옮긴다고 해도 삼각형 넓이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 점을 똑같이 옮기면. 쌤은 y값 대신에 다 2를 더할 생각이거든. 자, 위로 두 칸씩 다 움직일게요. 다 위로 두 칸씩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게 원점이잖아.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겠다. 2분의 1 절대값 속에 바깥쪽끼리 곱한 것과 안쪽끼리 곱한 거의 차이값이라고. 안쪽끼리 곱하면 4, 바깥쪽은 마이너스 8. 차이값은 넓이의 값은 6인가요? 자,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소연이는요? 없어요? 자, 유형별로 하나씩만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의 106번 문제 봐주세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세타라는 가게 크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값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기울기로 갖습니다. 기울기 값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죠. 그게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랑 탄젠트랑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탄젠트 값으로 계산합니다. x축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탄 30도의 값이 누구죠?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1대 루트 3대 2거든. 탄젠트의 값은 루트 3분의 1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3의 기울기입니다. 탄젠트 45도는 누구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45도면 1대 1대 루트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은 1입니다. (60도짜리) 삼각형이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의 값은 다음에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 겁니다. 자,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인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누구죠? y절편이 누구죠? y절편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거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란 얘기죠? x절편 값은 누구죠? x절편의 값은 y한테 빵 대입했을 때 나오는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이때 기울기 값 1이라고 한다면 더 가팔라진 녀석의 값이 기울기가 더 커진 겁니다. 이때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더 가파라진 녀석의 값은 절대값이 클수록 더 가파릅니다. 자, 문제가 요구한 거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2,1을 지난다고 하기, 2,-를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각이 45도 각을 이룬다고 했거든, X축과.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각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누구란 얘기죠? 그러니까 M값이 누구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n-1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지금 2,-를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이 누구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고 있거든.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두 점이 축에 평행한 점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의 좌표가 한 점의 좌표의 값은 1,2, 또 한 점 좌표의 값은 5,2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x축에 평행한 점인가? 두 점을 지난 직선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겠죠? 그때는 y값이 똑같으면은 x축에 평행한 선이고 그 선은 y는 1이라고 하고 이걸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2하고 1,6을 지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1,2하고 1,6을 지난다고 한다면 이건 y축에 평행한 선이겠죠? 이 선은 x값이 1로 똑같았을 때는 x는 1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y가 똑같으면은 y는 누구, x가 똑같으면 x는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걸 상수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함수는 아닙니다. 직선은 직선인데 함수는 y는 하고 정리해야지 함수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상수함수라고 부르지만 이건 상수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직선을 표현하는데 그게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설명인 것 같고, 그 다음 녀석은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y에서 y값을 빼고 기울기 쓰고 x에서 x값을 빼는 직선이 나옵니다. 요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점의 좌표를 y에서 y값 빼고 x에서 x값 빼고 그 앞에 기울기를 쓰는 게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를 주지 않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준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점을 준다면 그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 점의 x좌표를 뺐으면 y좌표도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 점의 좌표를 빼서 기울기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틀려지면은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녀석의 값으로 직선의 방식을 만들 겁니다. 110번으로 갔습니다. 다음 사각형에 대해서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누군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대각선의 교점인데 이 대각선의 교점 좌표는 되게 쉽네? 이게 누구죠? y는 0이라는 선인가요? 2분의 7은 어디서 창조한 거죠? 질문은 직선을 물어봤는데 너는 지금 중점을 구하고 앉아있네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대각선이 직선의 방식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거든? 이 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는 C점인 1,5도 지나고 있고 A점인 5,-3도 지나고 있나요? 그러면 지나는 점이야 뭐 두 점 중에 아무나 지난다고 하고 이 점을 지난다고 할 건데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자,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5에서 1을 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야 되겠죠? 뒤에서 앞에 걸 뺐으면 y도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누구죠? 그럼 지나는 점의 좌표는 1,5를 이용해서 x에서 1을 뺐고 y에서 5를 뺐습니다. 거기다 이제 기울기만 쓰면 되는 건가요? 지나는 점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계산해볼까 똑같은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맞아요? 지나는 점은 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교점이었잖아. 교점 좌표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난 교점인가? 그 교점 좌표가 누구죠? 두 녀석을 같다고 놓고 같으면은 이거 두 개 똑같다고 놓는 거지. 그때 x가 누구죠?
자, 직선의 방정식 중에 절편값을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여러 번 공부할 때 나오는데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0이랑 0, b를 지난다고 한다면 이때 a가 x절편, b의 값을 y절편이라고 하는데 x절편은 x 밑에 y절편은 y 밑에 쓰고 오른쪽에 1이라고 쓴다면 이 녀석이 x절편하고 y절편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y한테 빵 대입하면은 x의 값은 a죠? 1 나오는 x의 값은 a고요. x한테 0을 대입하면은 1 나오는 y의 값이 b인 거죠? 그래서 a, 0과 0, b를 지난 직선은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편리합니다. 112번으로 갔습니다. 112번이 어떤 직선이 x축과 만나고 또 다른 직선과는 y축과 만난다고 얘기하네? 그럼 L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누구야? x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있잖아 머리를 좀 빨리빨리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x절편, y절편 중학교 2학년 때 떼가지고 답을 할 때까지 2초면 돼. 정신 차리세요. 어떤 직선이 이 직선과 x축에서 만난대. 이 직선의 x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냐고요? 이 직선 L이라는 녀석의 값이 이 직선과 y축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y절편입니다. y절편이 누구죠?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직선은 이 두 점을 지납니다. x절편은 x 밑에, y절편은 y 밑에, 오른쪽은 1. 이 직선이 a, y나 4를 지난대요. 지나면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대입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지금 2분의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누구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면 될 것 같고 8분의 12인가요? 8분의 12가 2분의 3이니? A가 누구죠? 자, 4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표현은 세 개의 점의 좌표가 A, B, C라는 점의 좌표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세 점이라는 얘기는 AB의 기울기하고 BC의 기울기하고 AC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똑같으면 세 점은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세 점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세 점을 가지고 절대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 점 좌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값들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세 점을 연결한 선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죠. A점 좌표를 K,-1, B점 좌표가 2,K, C점 좌표가 5,7입니다. 나는 AB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AB 기울기가 누구죠? 이제 BC의 기울기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헷갈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쓰는 게 좋겠다. 이건가요? 앞에 있는 값하고 뒤에 있는 값을 대각선끼리 곱하면 되죠? 이쪽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3K 플러스 3인 것 같고요. 이쪽 대각선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1인 것 같아. 뭐 근각의 소형기를 이용하면은 두 합이 누구야? 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용어로 가보겠습니다.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은 어떤 임의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은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나고 이 점의 좌표 A점 꼭지점 A를 지나는 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맞은편에 있는 선의 중점 좌표를 지나야지 넓이는 이등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을 지나는 선은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야지 넓이는 반드시 삼각형 넓이 이등분됩니다. 하지만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선은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까다롭습니다.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데 꼭지점 아니죠? 그때는 여기 삼각형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라고 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꼭지점을 지났을 때만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났을 때 넓이는 이등분됩니다. 하지만 사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각형의 넓이를 어떤 직선이 이등분한다고 한다면 그건 꼭지점에 개의치 않습니다. 반드시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야지만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선도 이 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지나도 넓이는 이등분되고요. 선이 이렇게 지나도 넓이는 이등분됩니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났을 때만 사각형은 이등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x절편, y절편은 일단 직선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넓이를 이등분하고 이것도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내가 필요한 점은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는 대각선의 교점이 누군지 알아요? (1과 3의) 가운데 중점이니까 2고요. (1과 5의) 중점이니까 3이죠. 더해서 2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자, 이 점이 누군지 알아요? 소연이도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의 절편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x절편도 구하고 y절편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직선 구하려고요.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겠습니다. 두 점의 기울기가 누구죠? 1? 소연이도 1 계산했나요? 그럼 지나는 점은 이 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y에서 y값 뺐습니다. 마이너스 1 뺐고요. x에서 x값 뺐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1이라고요. 그럼 y의 값은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먼저 x절편이 누구죠? 누구죠?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즉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x절편을 물으면 y한테 빵데이 반 x값을 얘기할 거죠. 그게 시간차가 걸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x절편의 값이 누구라고요? 선생님 산수 잘못했다. 요거 플러스 2인데 1을 이항해주면 플러스 1인가요? x절편이 누구예요? y절편 누구예요? 두 개를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y의 값이 2x 빼기 5라고 해봅시다. 소연이 x절편 누구예요? y절편 누구예요? y절편 누구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부호 따지기 연습 좀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녀석을 y는 이항해준 다음에 b로 나누게 해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 게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호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m의 부호가 뭐죠? n값은 기울기 양수인가요? n의 부호는 뭐예요? n값은 y축과 만나는 점의 부호인 거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의 음수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기울기 음수인 녀석의 값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때는 m값의 부호가 음수라고요? n값의 부호가 양수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하는 게 좀 써있네요. 자, 옆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이거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A, B의 부호를 판단하세요. 그럼 먼저 이항해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2라고 이항했습니다. 이제 B로 나누기 하려고요. Y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2죠. B분의 2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B분의 2는 부호가 뭐래요? 소연이 이해됐나요 지금? 그럼 B의 부호가 뭐래? A의 부호는 뭐래? 됐나요?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세요라는 얘기고요. 문제가 지금 이 직선의 그래프를 찾으라고 얘기했거든? 이항해주면은 AY가 X 플러스 B고요. 내가 찾는 거는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B에 대해서 직선의 방식을 찾는 거죠. A분의 1은 기울기고 기울기의 부호가 뭐래? A가 양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혜주야,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요. Y절편의 값은 A분의 B가 되는데 Y절편의 값은 뭐가 되죠?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네, A하고 B가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인가요?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의 값이 음수인 녀석이 몇 번이야? 네, 2번이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의 값이 음수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입니다.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하는 것은 X는 1이고 Y가 2가 되면 K가 뭐든지 간에 왼쪽이 0이 되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이런 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들은 X가 1, Y는 2라는 선입니다. 네모는 직선입니다. X, Y의 1차식으로 표현된 저 녀석은 직선입니다. 저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1,2라고 하는 이 점 좌표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좌표를 지나는 선은 한 개가 아닙니다. 1,2라는 점을 지나는 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1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은데요. 이 무수히 많은 선을 네모가 표현합니다. 네모는 1,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입니다. 그런데 K한테 0을 집어넣으면 K한테 뭐든 넣을 수 있으니까 K한테 0을 집어넣으면 X는 1인가? 그럼 K의 값한테 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될 수 있다는 얘기네? K한테 뭘 집어넣으면은 이게 지워지고 Y-2가 남냐면 K한테 무엇을 집어넣어도 이건 지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Y는 2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선 하나만 빼고 K 옆에 있는 녀석이 빵 되는 것만 빼고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식의 괄호 속에 직선들이 들어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 이 녀석과 k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이 요거라고 한다면 요게 1번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녀석의 값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네모가 얘기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이 모든 선을 다 네모가 표현합니다. 네모는 이것들이 다 네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K가 0이면 1번은 될 수 있는데 K한테 무엇을 대입해도 2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번을 제외한 모든 선은 네모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자,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 위에 임의의 점 A, B라는 점이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때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인가요? 이걸 물어봤네. A, B라는 점이 이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2a-b 플러스 3의 값은 0인가? 근데 어떤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A, B 문자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B는 2a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B한테 2a 플러스 3의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이제 A가 없는 것과 A가 있는 걸로 구분하려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A가 있는 녀석의 값이 2x 마이너스 6y 이건 A가 있니? A가 없는 녀석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9y? 이 9의 값도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니? 아니, 마이너스 9니? A란 문자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것도 빵이고 저것도 빵이면 되나요? Y가 누구죠? 앞에 게 빵 나온 X가 누구야? 제발 한 자리 숫자 연산 따위는 실수하지 맙시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방금 전 A가 있는 것과 A가 없는 걸로 구분했고요. K가 있으면 K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할 거고요. M이 있으면 M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A의 값을 결정하세요. AX 플러스 A 플러스 1Y 플러스 2 K 곱하기 A 마이너스 6X AY 마이너스 2 네모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빵에 두 직선 대입했습니다. 근데 그 직선이 누굴 지난다고 돼 있어? 원점을 지난다고 돼 있나요? 원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원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원점을 대입하겠습니다. x하고 y 00 대입했더니
xy 00 대입했더니 그럼 k가 누구죠? 그럼 k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냥 두 식을 더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두 식을 k한테 1이니까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2a-6x 그 다음에 2a 플러스 1 지워지나? 2a 플러스 1y가 마이너스 2a-6x?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거니까 2a 플러스로 나누기만 하면 기울기인가? 그 값이 2라고 합니다. 그때 분모값을 곱했습니다. 이항했습니다. a가 누구죠?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